앞으로 3개월 동안 주목해야 될 AI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3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AI 세 번째 AI 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뚜꾸님들. 1분기 실적 시즌의 하이라이트가 지났습니다. 미국의 빅4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데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직전 분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주목해야 될 AI 수혜주 3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25년 죽죽팔 어썸픽 3개 중에 하나로 팔란티어를 말씀드렸는데, 팔란티어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썸포츠의 수익률이 무려 50%가 넘어섰는데요. 팔란티어를 이어갈 종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와 비교를 해보면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4분기 때는요, 정말 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요, 메타를 제외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 3개 기업이 전부 다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이 둔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둔화가 됐을까? 여기서부터 픽아웃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동안 데이터 센터를 막 지었습니다. AI 수혜로 막 짓다가 어느 정도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기업들도 가성비를 따지게 된 거죠. 수익을 실질적으로 내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AI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빅4들의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이 둔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실적도 꼼꼼히 따져보면 둔화가 됐다라는 게 말이죠. 성장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두 다 2자릿수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기대했던 거에 못 미쳤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이만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요만큼밖에 못했어. 실망스럽다. 주가가 바로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이 둔화가 되더라도 빅4에서는 오히려 AI 부분에 투자 비용을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른바 캐펙스라는 건데요. 자본 지출이라고 하죠. 특정한 어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절대적으로 쏟아붓는, 이걸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데, 자본 지출을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마존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 무려 1,000억 달러나 지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직전 분기에 했었던 600억 달러 수준에서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까지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이번 빅4의 AI 부분의 컨퍼런스 콜을 잘 들어보면 실적이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둔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투자는 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딥시크죠. 딥시크는 절대 챗 GPT를 넘어설 수가 없다. 그리고 한번 지나가는 해프닝일 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딥시크로 인해 가지고 업계에서 고비용 구조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점을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부분의 실적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AI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 딥시크 같은 가성비 높은 기업들이 나타나서 AI 확산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의 키워드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AI의 대중화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고가 칩을 쓰던 저가 칩을 쓰던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주문용 반도체 칩을 사용해서 쓰던 결과는 결국 AI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작년까지는 AI 대중화로
대중화로 가기 전에 이게 진짜 돈이 돼? 산업화로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이 회의감이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이게 점점점 대중화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동안에 AI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던 대부분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이었어요. 칩을 만들거나 관련된 반도체 칩을 생산하거나. 그런데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만 하더라도 AI의 수혜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특히 이번에 구글의 실적에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이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둘에 비해선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한때 지출을 줄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대번에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구글도 AI에 관련된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AI가 대중화됐을 때 결국엔 더 큰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AI가 대중화됐을 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서비스나우라든지 국내에서는 더 좋은 비주얼이라든지. 그런데 AI 대중화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요, 사이버 보안입니다. 지금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각국에서 딥시크를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왜죠? 보안 문제,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AI가 대중화되면 대중화될수록 사이버 보안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AI 대중화로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사이버 보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사이버 보안 중에서도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 최근에 있었던 어썸 특강에서도 분석을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강을 한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2주 만에 10% 수익이 났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입니다. 짧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얘기를 할게요. 많은 분들이 미국의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면 팔로알토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팔로알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장비 위주로 판매를 하거든요. 하지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해주는 구독형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구독형 시스템이 좋은 게 뭐냐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적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사이버 보안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해킹이 일어났을 때 사후적으로 그냥 그거를 치료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사전에 해킹의 징후가 나타났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또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발달을 해서 사이버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처럼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가진 사이버 보안 업체가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실적 부분인데 꾸준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어떤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사이버 보안 플랫폼을 구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치해주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규 구독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약간 들쭉날쭉하지만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대중화됐을 경우에는 보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같은 AI 기반으로 한 사이버 보안 업체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AI 대중화의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는 게 AI 인프라라고 보거든요. AI 인프라는 뭐가 있을까요? 통신이 있을 수가 있죠. 엣지 컴퓨팅이 AI 쪽에서는 더 크게 대중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AI 서비스라는 거는 특정
특정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났었는데 이제 뭐 진짜 자율주행 같은 게 대중화가 된다라고 하면 중앙장치가 있고 전기차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통신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G를 미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 역시 AI가 대중화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대중화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 보이는 거는 광고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쪽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광고가 중요한 게 기업들이 AI가 대중화됐을 경우에 AI를 기반으로 한 광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존의 이번 실적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광고의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대중화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원하고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광고와는 달리 정말 맞춤형으로 회사의 상품을 광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니즈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한 광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AI 대중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 사이버 보안, 두 번째 AI 인프라, 세 번째 AI 광고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섹터의 수혜주만 공개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했었던 어썸 특강에 나왔던 어썸 픽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섹터의 어썸 픽들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